30대 남자도 3일간 중환자실에 누워있잖아요? 바로 못 일어나요. 이형당뇨병, 그 마른 비만 진짜 알아놓을 수도 있고 사망하실 수도 있어요. 호르몬 자체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 생성도 안 되지만 호르몬 생성도 안 되거든요. 결국 근육이 부족해지면 단백질 들어오는 것도 없고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그럼 호르몬 부족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을 처리하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인슐린이 분비가 됐을 때 근육에서 처리하는 역할도 큰데 근육량이 적으면 혈당이 식후에 엄청 상승을 많이 해요. 중년 그리고 고령층에서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이 엄청 상승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이형당뇨병, 그 마른 비만, 또 근감소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논문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육의 양도 중요하고 근육의 힘, 근력. 세 번째 기준이 퍼포먼스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떨어져 있으면 중증 근감소증으로 진단을 해요. 근육 감소는 정말 생각보다 호르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특히 혈당 측면이 더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위고비 결과가 나오면서 근육 너무 많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근육에도 지방이 끼어 있거든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뭐 지방간도 생기고 내장 지방이 전신에 다 가요. 막 고지혈증도 유발하고 심장에도 쌓여요.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이 심부전이 많아요. 네, 심장에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 내장 지방 영향으로 근육에도 마블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근육의 양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근육의 질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체중 감량했을 때 근육에 낀 지방이 빠지는 부분도 있었고, 대부분 근육 감소가 크게 일어났다고 했던 연구 결과는 인바디나 이런 BIA로 측정했을 때의 결과고, 덱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는 생각보다 근감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그런 오명이나 오해가 좀 풀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주류 회사가 엄청 매출이 줄었다고 하고요. 오히려 백화점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특히 또 되게 신기했던 게 남성분들, 여자들이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이 원래 많이 샀고 남자들이 좀 관심이 없다가 이제 체중 빼고 하니까 백화점 남성관에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의외로 또 항공사가 되게 이득을 많이 보고 있대요. 사람들이 살이 빠지니까 연료가 덜 들고 이득을 보고 있는 시장들이 많아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부족하면 사망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알아놓을 수도 있고 그냥 온갖 때 아프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의료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오남용이 많아요. 그래서 감기 걸려도 스테로이드, 열 심하게 나면 스테로이드, 어디 관절 아프거나 하면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식으로 너무 스테로이드를 좀 많이 쓰고, 그리고 또 되게 문제가 되는 게 같은 병원에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어디서 언제 스테로이드를 맞았는지 모르는데 또 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요. 과도해지면 안 되거든요. 과도해지면 쿠싱병 생기고 막 얼굴 붓고 막 배 나오고 막 이러니까 우리 몸에선 안 만드는데, 안 만들면은 힘들거든요 되게. 근데 또 어디 가서 힘드니까 여기 아프다 또 주사 맞고 그러면은 그냥 평생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회복기를 거치면은 나오게 되는데 안 나오는 게 계속되면은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혈압 떨어지고 탈수 오고 막. 그래서 정말 생존에 필요한 호르몬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30대 초중반 기점으로 남자분들도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는 시기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1년에 많이 일어나는 사람은 1%까지도 일어나긴 하는데 보통은 한 0.5에서 1% 정도로 일어난다. 30, 40대는 그 정도로 유지가 되다가 50대 되면서 조금 가속화가 되고 60대가 넘어가면은 그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제 그 시기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남자분들은 근육 운동이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그 시기부터는 남자분들도 남성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테스토스테론은 그 근성장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해도 여자보다 남자가 근육 성장을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테스토스테론이 여자의 10배 이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이 근성장도 도와주지만 전반적인 실체의 활력이나 뭐 성기능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은 근육도 잘 안 생길 뿐만 아니라 기력이나 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기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게 있다면은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45세 기점으로 갱년기, 폐경이행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45세부터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남자처럼 이게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면 좋겠지만 여자들은 에스트로겐 호르몬 감소를 할 때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님들 생각해보면은 막 감정 변화도 심하고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막 덥다 춥다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체온 조절을 되게 세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에스트로겐이 도와줘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낮은 체온임에도 높다고 반응을 해가지고 안면 홍조를 유발해서 체온을 낮춘다든지 밤에 잘 때 땀나게 해가지고 체온을 낮춘다든지 하는 반응들을 자꾸 유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폐경기 여성들이 수면에 부족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결국 수면 부족은 식욕 촉진을 하거든요. 낮 시간에도 음식 조절이 어려워지고 내가 잠을 못 잤다고 생각하니까 보상받고 싶은 무의식적인 호르몬들의 영향도 있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체온 변화가 너무 심하거나 안면 홍조가 너무 심해서 막 사회생활이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셨는데 실제로 막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에비던스는 많이는 없어요. 너무 힘들면 차라리 진짜 효과가 좋은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옛날 연구들에서 여성 호르몬을 복용했을 때 뭐 유방암이나 뭐 그런 여성 암 이런 것들의 위험을 올린다든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나 뭐 혈전증의 위험을 올린다든지 했던 연구 결과들은 폐경이 되고 거의 10년 지난 후에 뒤늦게 이제 여성 호르몬을 했을 때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고 이른 시점에 개입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억제를 하면서 그 불편한 증상들을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약을 먹기 시작을 했지만 이거를 그러면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평생 먹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하도록 해요. 대사 상태나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 뼈나 이런 것들, 유방암이나 뭐 질환들도 계속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위험이 조금 더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하면은 중단하는 게 맞지만 폐경 이행기나 폐경 초기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인 학계의 컨센서스는 도움이 된다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요. 폐경이 되면 골밀도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1년에 한 번은 봐야 되고 뭐 없더라도 사실 1, 2년에 한 번씩은 뼈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하고 골다공증이 생기면 작은 외력에도 쉽게 골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골절이라는 게 사망률과의 연관성이 높아요. 70대, 80대, 90대 이렇게 되면은 척추골절, 대퇴골절이 많이 생기는데 못 움직여요. 척추골절은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아파요. 움직이면 길면 한 달 가까이도 누워 계셔야 되는데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빠져요. 30대 남자도 3일간 중환자실에 누워 있잖아요. 바로 못 일어나요. 30대 남자도 그런데 뭐 8, 90대 할머니가 척추골절로 누워 있으면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죠. 다른 신체 기능들도 떨어지고 뭐 음식을 먹었을 때 폐로 넘어가는 흡인성 폐렴 이런 것들의 위험도 올라가고요. 거기다가 수술까지 사실 해야 되거든요. 모든 과정이 엄청나게 긴 여정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근육량이나 이런 게 충분히 있지 않고 골다공증이 심했던 분들일수록 뼈도 잘 안 붙고 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